제가 그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송영길이가 돈이 없는 게 뭐 어디 가서 술 먹고 막 뭐 그런다고 했다 그러는데 윤희숙 의원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해 줘서 송영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히려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공부를 좋아해서 책을 많이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뭐 지금 전세아파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다 전세 인생이라고 보고 우리가 죽어서 돈 가져가는 거 아니고 지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임대했다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어린 마음에도 에디 프롬의 소유자 삶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죽은 물질의 소유권 이전 느끼를 내 앞으로 옮기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와 살았고 제가 정치를 안 하면 제가 뭐 돈 벌고 보자 하겠죠. 그러나 명예와 권력, 돈을 한꺼번에 가지면 안 되잖아요. 권리가 분립되어 있고 대신 나는 명예를 택한 거죠.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윤희숙 당신들이 아버지 세종시에 뭐 위장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로 살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신들 눈으로는 뭐 송영길이가 울산에서 술 먹고 돈을 낭비해서 돈이 없다고요? 윤석열보다는 안 같습니다. 윤석열한테 물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3억에 뭐 한동훈 장관이 돈 많던 아니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검사 월급으로 어떻게 46억에 타워필드에서 살고 있는지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라는 것이고 그 딸이 다니고 있는 지금 서울 송도 경제자유국의 체딕스쿨은 제가 2010년대 유치해서 그걸 오픈시킨 학교예요.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과외비부터 시작해서 등록금까지. 그런 비용을 다 내고 46억이라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 공직자 더구나 나이도 저보다 10년 어린 이 검사 생활이 그게 가능할 것인지 그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위장 전입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가 과연 송영길의 도덕성 운운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한간에 논란된 뭐 베트남 무슨 그 논란 가지고 저를 이렇게 투자반 소문이라는 표현으로 애둘러 저를 공격하려고 한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미 대법원에서 수차례 싸워서 허위사실로 확정적으로 돼서 그 말을 떠들었던 백석두라는 사람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그게 지금 10년이 넘어 2004년도인가 있었던 사건을 지금 거의 20년째 떠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고소를 하고 있어요. 이분 고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이 일국의 법무장관이라는 자가 이렇게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애둘러서 저한테 그렇게 공격을 한다면 당신의 처남 진동경 검사는 후배 여검사를 2번 강제추행해서 아예 구속을 시켜야 될 사람인데 사직했다고 봐줘서 2년 동안 있던 거를 나중에 정말 이문정 검사나 서지현 검사인가요? 누가 이렇게 미투로 해서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서 결국 법정 구속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아 구속된 사람이 자신의 처남 지금 아내의 친동생 진동균 검사였습니다. 자기 장인 진영구 그 검사장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은 문제가 됐던 사람은 아니 지금도 주가 조작에 관한 내용들이 저는 조사를 하면 다 나올 거라 보는데 의혹이 쌓여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입을 놀릴 사람이 아니고 도대체 사법고시 합격 하나만 했다는 이유로 도대체 땀을 흘려 일한 게 뭐 있어요? 송영길 나는 대관 용접공부터 7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일당 4,300원 받으면서 제가 7년 동안 인천에서 제 힘으로 노동 현장에서 서퍼니처 가구 공장에서 택시 운전사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됐지만 어디 로펌이나 어디 가지 않고 노동인권 변호사로 정말 문어변론하면서 3년 동안 인천에서 노동 변호사로 헌신해 왔습니다. 저의 삶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싸워나가고 정말 고시 합격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는 이 권력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하면서 계속 놀리다가 사표 내면 전광예우 받아서 수억 원의 변호사비로 돈 먹고 살다가 국민의힘에 공천받아 또 국회의원하고 또 대통령까지 해먹는 이러한 이 갑질 구조의 범죄 기득권 카르텔 세력을 타파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 할 일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책 몇 권 남았다고요? 몇 권 남았습니까? 오늘 우리 머릿수로 나누려니까요. 몇 권 남았습니까?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선착순 5분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질문, 네. 질문해보세요. 네. 마이크 갖다 드리십시오. 저 촛불 행동 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촛불 회원.
촛불행동 혜연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먹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1월 말부터 12월 1일까지 국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새로 이정석 검사와 함께 그 탄핵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빠진 한동훈 장관을 같이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됩니다. 너무. 너무 뭐 간단히 되는 건데요.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신당 문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253개 지역구와 47개의 전국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연동형 제도라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불일치합니다. 득표율은 10%면 300석 중에 30석은 와야 되는데 10% 득표를 하고도 한 10석도 안 되게 오면 20석이 빵꾸가 나잖아요. 이러한 이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어떻게 좀 완벽하게 통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좁혀볼까 해서 나온 게 연동형입니다.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지금 이 광주의 8개 선거구 중에 49대 51로 만약에 선거되면 51%가 국회의원이 되고 49% 찍어준 사람은 사표가 돼서 자신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표가 1000만 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대선거구인데 안 된다고 한다면 소선거구제에서 47석은 지역구의 1당 2당이 가져가지 말고 소수정당한테 좀 배려를 해서 그 바이어스를 좁히는데 이 의석을 배분해 보자라는 게 연동형인데 이것을 소수정당 특히 정의당이 강력히 요구해서 지난번 국회 때 우리가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을 정의당이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같이 서로 파트너용으로 해서 이 선거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많이 기대를 했어요. 아 이게 되면 이제 한 20석이 돼서 교섭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우리도 같이 열린시민당이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서로 다 가져가 보니까 심상정이나 정의당 의원들이 분노하게 된 거고 그 분노가 지금까지 연결돼서 이번에 사실상 정의당이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우리가 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은 병기평을 원래부터 그 사람들 병기평을 주장했으니까 돌아가자. 그냥 우리 둘이 나눠 먹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가자는 우리 민주당 의원도 일부 있을 거고 당 지도부는 유혹에 빠질 거예요. 이 병기평은 내가 공천한 사람들 다 나한테 충성하는 호위무사들을 그냥 공천해서 국회의원 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을 해서 이것을 병기평으로 와서 둘이 나눠먹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저는 1939년 8월 23일 날 리펜트로프와 몰로토프 두 명이 독일과 소련의 외무장관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폴란드를 서로 나도 찢어 먹었습니다. 이 독일과 소련, 히틀러와 스탈린 서로 간에 완전히 상극인 사람들이 야합을 해서 손을 잡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폴란드를 나도 찢어 먹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을 다 소련이 해 먹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대의에 배신한 짓이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독일이 힘을 발휘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력 지원을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그러한 무장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프랑스를 침공하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약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익 앞에서 서로 이 47석을 빼버리면 용해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조국도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조국 장관이 만약에 지역구로 나오게 되면 민주당과 싸우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 잡히면 자기 뭔가 비례용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송영길이 다시 복귀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저는 제 기본 생각은 어떤 거냐, 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병기평으로 간다 그럼 저는 관여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잘해보세요. 병기평으로 거기 끼고 싶은 생각도 병기평으로 가지 않고 현행 연동형으로 유지되면서 위성정당도 만들지 않는다. 그런다면 저도 뭔가 당을 위해 기여를 해서 47석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이 다 가져가도록 방치해야 됩니까? 민주당의 주류, 본류인 뭔가 우리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찍어주고 1인 2표제로 정당 찍을 정당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다면 정말 용해인 같은 사람, 정말 검찰 독재와 가장 선봉에 싸우는 세력들을 모아서 민주당을 자극시키고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전투적 정당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 이런 입장을 분명히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달했고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만약에 민주당이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형제적 관계에서 서로 힘을 연대해가지고 반윤석열 그런 큰 캠프를 만들 수 있고 이준석도 지금 계속 신당을 만든다고 지금 바람을 연기를 피우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다시 한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쇼하다가 결국 한동훈하고 손잡고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다. 양두구육으로 양대가리를 놔두고 개고기 팔았다고 반성했던 사람이 양두구육 시즌2를 하면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은 이런 잘못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것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양두구육으로 사실상 자기도 반성을 했으니까 반성하고 이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탄핵 연대로 반윤 연대의 큰 변화를 같이 하면서 이 극우적인 검찰 독재를 물리치고 합리적 보수 정당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궁금하면 유튜브 보면 아시겠죠?